나라의 출신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 동네에 그 필리핀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네팔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로 다 동남아 국가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전국에 방송되는 방송 앞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불법인데 이런 말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데 사실은 정부 당국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거기에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제일 많고 오래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단속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간 이게 이 미등록자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기여는 결국 한국 사람들에게 유용함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구치고 이 사람들을 몰아붙이면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 어떤 그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에서라도 좀 주저주저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 고용허가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절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냥 사고 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좀 봐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법대로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법 체류자 정책에 뭐 거의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용주를 처벌하거든요. 고용주 처벌을 해서 예를 들면 불법자를 고용하거나 그 사용을 하면 뭐 영업 허가를 취소시켜 버린다거나 아예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뭐 배운 게 뭐라고 그냥 그 일만 하던 사람이 노동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그게 우리 경제의 어떤 기반이 또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고용허가자를 좀 사용하도록 하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노력들은 보여지는데 여전히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 노동자 구하기가 어렵고 또 요청을 해도 오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단속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나오긴 나와요. 네. 계속 잡으러 나옵니다. 지금 그럼 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속을 하면. 일단 뭐 단속기 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도망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종을 친다거나 뭐 무슨 뒤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걸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규모 단속을 하지 않고요. 막 출입국도 여러 명 나오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진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좀. 저 사람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여권을 위조했다. 뭐 그다음에 밀국자다. 뭐 이런 큰 범죄 사실을 같이 갖고 있는 미등록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표적 단속 딱 정해서 나와서 이렇게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신부님께서는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와 우리 산업의 필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소위 불법 체류자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국 뭐 지금 보면 노동자 뭐 일자리가 없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데 이제 보면 그 사업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관리하고 그러는 본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창문에다 크게 취업알선 뭐 고용상담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단 한 명도 취업알선 고용상담하러 상담하러 안 온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인을 구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이게 뭐 구해도 그래서 대표적인 3D 업종이죠. 대표적이죠. 뭐 그리고 이제 금방 또 떠나고 이러니까 그 이주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정부 당국도 알고 있고 용인 내지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이주자 노동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서 계속 이렇게 막 서로 격렬한 이걸 하기는 하더라고요. 고용주들도 많이 항의하고 이거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도 한 공장이 한 40명 정도의 미등록자를 고용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출입국 뭐 이런 데다가 이런 일도 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뭐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사장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하소연도 하고 하면 뭐 약간 그런 데는 이제 좀 이렇게 고용 허가자에 의한 인원 배치도 좀 더 해주는 것 같고요. 보내주고. 그러니까 참 뭐 딱하기 이럴 데 없다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참 이게 정책적으로 큰 숙제입니다. 네. 그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채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수십 년 한국에 살면서 소위 말해서 정주화하는 이걸 좀 막겠다라고 네,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와라. 대신에 좀 이렇게 순환해서 한 5년씩 하고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그래야 이분들이 눌러 앉아 살지 않는다. 정주화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주화는 우리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들어온 노동자들이 실제로 한국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네, 그래서 네. 국적을 갖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또 뭐 이주 결혼 여성으로 한국에 왔다가 뭐 이제 이혼하고 자기 본국의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계속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자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이런 부분들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 다각적인 정책도 필요할 거고 법률 제정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법제도 개선이 좀 시급하게 이제 예. 요청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냥 이걸 그냥 단속하고 뭐 무작위로 이렇게 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정책적 어떤 배려들 맞습니다. 물 흐르듯 만들어야 된다. 법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건데 현실 따라가는 네, 거죠. 그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그나저나 아무래도 신분이 그러다 보면 그런 속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노동 착취 또 산업재해 그리고 뭐 인격 모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일어난 일인데 뭐 서로 이제 짐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노동자들끼리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뭐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뭐 한쪽이 기울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기울게 들고 가냐 그러니까 그 기울게란 말이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뭐 이 말을 안 듣는다고 신라통을 이렇게 던지고 막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 미안하다 뭐 이게 내가 뭐 이랬다 이런 서로가 없이 그게 뭐 어때서 그러고 이제 뭐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노동자가 이제 우리한테 알려와서 우리가 이제 뭐 고용주한테도 가고 그 던진 사람한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주자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딱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 같은 다르지만 좀 동등하다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 가불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살려면 똑바로 해 내 말도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억압 그렇죠.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그런 일을 비롯해서 일을 잔뜩 시켜놓고 월급 달라 그러니까 체불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 월급 줄 테니까 인천공항에서 만나 내가 너 티켓 다 끊어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떠나는 거 보고 줄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10명의 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물을 흐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마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별, 착취라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조금 더 인격적으로라도 좀 더 보호가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게 뭐 물론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차별받기는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불법 체류라고 하는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해서 너 내가 그렇게 임금 체불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지 않아. 하소연하다 보면은 넌 붙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2중, 3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부님 말은 좀 들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도 뭐 하여간 그 사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고 뭐 제가 가서 얘기하면 일이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뭐 이 동네 지구대 같은데 제가 가끔 경찰서 예. 거기 가서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서도 왜 외국인을 이렇게 단속해 왔냐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 아저씨는 뭔데 와서 그러냐. 저는 그냥 30년 가까이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저씨고 진급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좀 일하기가 깝깝한데 사장님들은 이제 뭐 제가 쫓아가면 다 그래도 아유 신부님 제가 곧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은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만약에 좀 부당한 일이 발생을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해서 그 공장에 안 갑니다. 아무도. 연락을 해가지고 저 공장 예. 사장 나빠 그러면 예. 나쁘다고만 판명이 내려지면 고용도 할 수 없고 아. 굉장히 어려워져요 상황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네. 파업이네요. 네. 그래서라도 이제 더 잘 대우를 해주고요. 그 고용주들이 지금 미등록자를 쓸 경우에 약간의 어떤 뭐 부담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 뭐 벌금을 각오도 하고 지금 벌금이 꽤 세거든요. 그 예. 불법자를 고용하면 2천만 원까지 뭐 벌금을 낸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사용할 때 좀 감수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껴주죠. 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두드려주고 뭐 그러니까 하면서 대부분은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믿고 일도 맡기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주자들 그 도입이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진짜 초창기에는 깝깝했습니다. 뭐 택시 타고 가다 사고 나도 그냥 도망쳐야 되고 머리가 터지고도 도망쳐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돕는 기관들도 교회 뭐 이런 데 가서 전국에 몇백 개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나 월급 못 받았어, 나 뭐 힘들어, 나 아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미등록자든 뭐 고용허가자든 한국에 들어온 이주자들이 나름 이제 한국 사회의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호를 받는 편이죠 지금. 근 3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곁에서 정말 모든 모습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본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또 자세랄까? 분명히 이게 또 달라지고 좋아지고는 있는 거죠. 그럼요. 뭐 옛날보다는 진짜 뭐 많이 좋아졌고요. 옛날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우리 돈을 다 벌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난 듯 싶고요. 외주민이 잘 살면 한국인은 그 반대 급부로 부가가치를 얻어서 훨씬 더 잘 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이주자 운동에서 거기는 그런 구호를 아예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주자가 잘 살면 일본인은 훨씬 더 잘 산다.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기 시작한 듯 싶고요. 그래서 이주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씩 생각을 가고 있다? 하는데 조금씩 더 좋아지고. 그런데 초창기 와서 한국을 경험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는 참 한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반한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주라는 게 해와서 가난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일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이주를 해와서 이제 고생을 하고 돌아갔는데 네. 뭐 성과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가서도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이제 그런 불편함이 생겨날 듯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일하다가 돌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가서 아픈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돌아가니까 뭐 암이더라 뭐 실제로 그렇게 죽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친구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사도 이제 해내고 막 하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종의 아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신부님이 직접 가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다니고 있는데 가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하고 혹시 한국에 가서 겪었던 일들 중에 불편하고 좀 부당했다, 뭐 월급을 아직도 못 받았다, 산재인데 이렇게 견디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거기 현지 카운터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걸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제가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신고 접수 받아서 예, 해결하는 도우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가서 이제 제가 1월 달에 가서 만났더니 한국 뭐 출입국 단속반이 쫓아오는데 도망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결혼도 하고 이제 나름 거기서 잘 살고는 있는데 예.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수술한 그게 이제 한국에 수술을 했는데 그 핀도 아직 안 뽑고 한 4, 5년 됐는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그냥 뭐 굉장히 많이 붓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시 입국을 시켜서 그렇죠. 수술도 해주고 우리가 어떤 적절한 보호 보상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발굴해내려고 거기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다가 우리가 KBFS 그래서 코리아 방글라데시 프렌드십 소사이어티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현지인들이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져서 상담도 받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한국에 고용하러 가려면 이런 건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교육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 그런 건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도 하면 좋은데 정부는 이제 그 여태까지 제가 쭉 여러 정권을 만났는데 정부의 입장은 아이 그거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안 해도 수백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예. 그러니 뭐 그러니까 단속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렇게 단속하면 안 된다. 공권력이라는 공권이 왜 공권입니까? 네? 나라의 백성들이 힘을 주면 그게 정당하게 사용되고 가난한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공권이라는 거지. 저들끼리 힘쓰고 뭐 그러니까 저는 단속반이 나와도 정확하게 뭐 영어를 한다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한다거나 해서 잡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어떤 뭐 좀 신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권력은 정확하게 뭘 근데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하고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진짜 어지러운 상황이 오면 네.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절로 갖다 놔 그러면 절로가 뭐 어디 스님 있는 데로 갖다 놓는 건지 예. 우리말이 어렵잖아요. 예. 근데 아니 그런 공권력이 당당하게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듯 싶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부 국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의 기본 축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고 네. 좀 수정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신부님 하시고 계신 것처럼 주요한 외국 몇몇 국가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가서 미리 좀 사전 정보도 주고 또 한국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그런 일까지 해야 이른바 국가 위신도 제대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신부님은 신부 서품 받고 행정직에 잠깐 있다가 처음 부임한 데가 거기라면서요. 네. 보통 몇 년마다 어디 돌아가지 않아요? 네, 한 4년, 5년 지내면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제 제가 아마 능력이 좀 없었거나 그래서 그냥 한 곳에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계속 거기 있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다른 곳으로 제 부모님이 다 이렇게 카나다에 이주해서 사시거든요. 가족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한번 오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제 카나다 오라는 제안도 한번 받았는데 그냥 저는 여기서 이 일 하렵니다 하고 이제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 뭐 굉장히 해야 될 일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이 성직자나 신도가 아프고 고나하고 뭐 슬픔이 있는 그 현장을 떠나면 그건 뭐 교회도 사제도 신도도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사제의 평생은 뭐 이 종중의 종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뭐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같이 묻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사제가 될 때 자격도 사실은 없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 인성이나 이런 것도 품성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좀 덜렁덜렁하고 이제 뭐 이래서 별로 그렇게 사제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고. 아니 사제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제가 되신 건 또 뭐예요? 아니 그랬는데 이제 누가 아니야 넌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어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거의 이제 다 지나서 퇴직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예.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은혜죠. 한센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신부님을 대부님, 파더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뭐 그 썩 마음에 안 들고요. 왜요? 우리 그 출입국 은퇴한 소장님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뭐라고요? 외국인 앞잡이라고. 그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제가 그래서 그 소장님한테도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는데 뭐라고요? 외국인 사냥꾼이라고. 아무튼 뭐 좀 더 이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다. 이 이주민이. 네, 네. 그 생각은 뭐 한국 사회가 미래에 특히 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시대의 대책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주자를 잘 대우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상생의 세상을 만드는 거다는 생각은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맞습니다. 그분들 없으면 우리 네. 경제는 돌아가질 못해요. 안 돌아갑니다. 이제. 네. 예, 예. 대부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외국인 앞잡이라는 호칭이 그래서 좋으시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별명도 이제는 없어져야죠. 그럼요. 이제는 뭐 다 점점 좋아지니까 특히 저는 뭐 이 정부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법제도 개선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이주자들의 어떤 지금 한 2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미등록자들이 불법자들이. 그것도 추산일 뿐이죠. 예, 그 뭐 그래도 한 많이 이제 애를 쓰고 뭐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 25만 명이 있는데 저는 저들을 뭐 잡는다, 단속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꿈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자꾸 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일을 포기하더라도 다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딜레이 시키고 어떤 뭐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뭐 전원 사면 뭐 이런 조치도 한번 해볼 법하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30년 동안 우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사는 게 어지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다구치고 이렇게 핍박을 했다고 하면 이제라도 저는 풀어서 아주 대사면, 대희년을 한번 선포를 해야 될 거다, 이주자들에게. 네, 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고향에 가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예. 이제 자기들은 진짜 그걸 믿고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 좋아. 그러면 갔다가 뭐 다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100만 명이 나갔다 100만 명이 다 돌아오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옵션을 만들겠다. 뭐 한국어 시험을 본다든지 너네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뭐는 이제 일을 잘하니까 그러면 뭐 그리고 건강 진단을 좀 해야 될 듯 싶어요. 이 그것도 사람들.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몇 가지 제안을 만들어서 한번 대사면령을 내리면 뭐 나갔다가 1년 뒤에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약속을 그렇죠, 해주면. 그렇죠. 움직이면 저는 갔다가 10명 나가면 저는 제가 진짜 확신하건대 2명 내지 3명뿐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쉽질 않거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 우리 풍속, 문화 뭐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가 언어 쉽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 이주자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대우를 하면 좀 상황이 바뀔 거다 그런 기대는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전원에 대한 대사면 뭐 한번 그런 좀 네. 적극 검토해 볼 만한 네.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정년 지나면 어떡하실랍니까? 저는 하여간 이 일을 뭐 오랫동안 배우고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만두더라도 이제 정년에서 퇴직하더라도 계속 그 현장에서 예,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또 후임이 이제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떠나고 제가
방글라데시 가고 싶어요. 저는 어. 방글라데시 가서 이번에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다녀왔는데 뭐 농이지만 거기 한 친구가 신부님 내가 아파트 하나 줄게 그래갖고 제가 거기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말로. 아직은 등기 이전을 안 해줬는데. 근데 네. 하여간 그 방글라에 가서 이 조금 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이렇게 리믹스 해가지고 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청소년들 34명이 같이 갔는데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네. 7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7년 동안 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갔다 온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나라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하고 저절로 애국심이 생기는 거죠, 이 일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류 활동, 체험 활동, 그래서 서로 다른 것, 서로 틀린 것을 좀 보고 배우게 해서 그렇죠. 그게 다르지 않다.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동등하다, 저 사람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일을 이제 퇴직하면 더 쉽게 내 마음대로 더 할 수 있을 듯 싶어서 좋습니다. 네. 더 오래오래 우리 사회에 그게 바로 관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정신이 더 확산되도록 네.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호 성공의 신부님의 말씀 다르지 않다. 근데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경제와 우리 인구 구성의 현실상 더더욱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